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시나요? 혹시 무릎 통증 때문에 온 가족의 즐거운 시간을 망칠까 봐 자녀나 손주들의 나들이 제안을 거절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점점 약해지는 다리 때문에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남몰래 고통을 참고 계신가요? 움직일 때마다 무릎 관절에서 나는 뚜둑, 우두둑 소리가 불안감을 주고 수술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는 않나요? 여러분, 만약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어쩌면 숨겨진 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매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기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나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은 환자 중 무려 60% 이상이 실제로 수술 없이도 편안함을 되찾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샘비 채널에서 저 25년 이상 경력의 박민준 의사가 여러분께 다음의 내용들을 소상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연약한 무릎 관절의 구조에 대한 모든 진실,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보호하는 방법, 여러분의 무릎 상태가 현재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걱정 없이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9가지 황금 비법 생활습관, 영양,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 운동법 등 통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재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수술적 첨단 의학 치료법들과 함께 돈은 돈대로 쓰고 병은 병대로 얻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사제에 대한 중요한 경고사항들. 이 정보들은 여러분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무릎 관절을 지킬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 지식들을 놓치신다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통증 없는 활기찬 삶의 비밀을 탐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지혜의 샘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무릎은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 뒤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여러분의 무릎을 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을 짚으며 힘겹게 얼굴을 찡그리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가 무릎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순간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관절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이 무릎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조차 무릎은 몸무게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압력을 견딥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그 수치가 4배에서 5배까지 치솟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은 120kg에서 180kg의 무게를, 계단을 오를 때는 240kg에서 300kg의 압력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릎은 어떻게 평생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무릎은 마치 정교한 스위스 시계처럼 여러 부품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 넙다리뼈, 정강이뼈, 그리고 무릎뼈로 구성됩니다. 관절 연골, 뼈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매끄럽고 하얗게 빛나는 조직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어머님, 이 관절 연골은 우리 집 고급 프라이팬 코팅 같은 거예요. 뼈끼리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마찰을 줄여주죠. 반월상 연골판, 물렁뼈 넙다리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위치한 시자 모양 또는 반달 모양, 초승달 모양의 연골 2조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자동차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덜컹거리지 않도록 완충 장치가 필요한 것처럼 반월상 연골판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인대,
뼈들을 서로 연결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강하고 질긴 섬유 조직 다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 안쪽에서 X자 형태로 교차하는 앞십자인대와 뒤십자인대입니다. 인대가 약해지면 무릎이 헐거워지고 쉽게 어긋나게 됩니다. 근육, 특히 넙다리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과 뒤쪽 근육, 햄스트링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튼튼한 근육은 마치 다리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튼튼한 케이블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에는 혈관이 직접 분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매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볼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인들, 특히 어르신들이 서양인들보다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이 훨씬 높은 이유를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직접 측정해본 결과 쪼그려 앉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몸무게의 7배에서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60kg인 사람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는 무려 48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셈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커다란 냉장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무릎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한 후 습관을 바꾸고 뚜렷한 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작은 교훈 1. 무릎은 경이로운 기계 장치이지만 관절 연골은 극도로 연약하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중히 다루십시오. 그렇다면 이 훌륭한 기계는 어떻게 손상될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무릎 관절염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고정해 주십시오. 선생님, 제 엑스레이 사진은 뭐라고 하나요? 제가 많이 심각한가요? 수술해야 하나요?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듣는 걱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과 자신있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명확히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또는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엑스레이 영상을 기준으로 켈그렌 로런스, 줄여서 KL, 분류법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복잡한 학술 용어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1단계에서 4단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KL1 의심 단계,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아주 작은 골극, 뼈 돌기, 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수 있으며 관절 간격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증상이 없거나 많이 움직이거나 오래 서 있은 후에만 가벼운 통증이나 무릎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선생님, 우리 몸은 50세 이후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등산을 즐기시는 55세의 박철수 씨는 최근 산행 후 무릎이 약간 시큰거린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상 1단계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심시켰습니다. 현재로서는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수술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무릎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 KL2 초기 단계, 골극이 더 뚜렷해지고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일 때,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나타나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함을 느낍니다. 통증은 보통 쉬면 가라앉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65세의 김영애 씨는 자주 서 있거나 많이 걸어야 합니다. 그분은 오후만 되면 무릎이 아프고 걷기가 훨씬 힘들어져요 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엑스레이는 2단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단계입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하면 통증이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개입해야 할 황금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신다면 더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이를 방치하면 병세가 매우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3단계, KL3 중기 단계. 다수의 큰 골극이 보이고 관절 간격이 확연히 좁아지며 연골하골 경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활동을 하거나 쉴 때도 통증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아침에 관절 뻣뻣함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관절이 붓고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뵙는 단계입니다. 은퇴하신 60세 교사 이수아 씨는 아파트 3층 계단을 오르는 것이 이제 고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엑스레이 결과는 3단계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개선하고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날씨가 변하거나 습하거나 추울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뚜렷하게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요. 선생님, 비 오는 날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이것은 매우 흔한 하소연입니다. 4단계, KL3 알기 단계. 관절 간격이 심하게 좁아져 거의 없어지고 두 뼈의 끝이 서로 마찰하게 됩니다. 골극이 매우 크고 뼈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휘어짐. 쉴 때도 극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며 밤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관절이 심하게 붓고 명확하게 변형되며 걷기가 매우 힘들어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8세의 황만평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짚은 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밤에는 아파서 잠도 못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단계로 진단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할아버지는 수술이 매우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제가 25년 경험을 통해 공유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엑스레이 영상과 환자의 실제 통증 정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 동료 의사들 중 일부도 때때로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엑스레이상 4단계인 환자분들 중에서도 통증이 가볍고 일상생활을 꽤 잘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막 2단계인데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75세의 이청미 할머니는 엑스레이상 4단계였지만 엄격한 약물치료와 운동요법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여전히 시장에 가고 요리를 하고 심지어 건강체조 동호회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수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아직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교훈이 엑스레이 결과만 보고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병의 단계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단계에서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병의 단계를 알게 된 후 집에서 무릎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터득한 황금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 꼭 주목해 주십시오. 선생님, 수술 말고 제가 집에서 통증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또 하나의 익숙한 질문입니다. 오늘 지혜의 샘비 채널에서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조언해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9가지 비법을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 많은 것들은 아마 TV에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비법 1. 체중 조절 첫 번째 열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 체중을 1kg 줄이면 움직일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 4kg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살 4kg짜리 포대를 어깨에 메고 걸어 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무거울까요? 63세의 강소영 할머니는 몸무게 75kg의 2단계 무릎 통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제 조언을 들으신 후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고 식단을 조절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5kg을 감량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자랑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난주에는 친구들과 달라스로 여행 가서 사랑의 계곡 계단도 몇 개나 올랐어요. 5년 만에 그런 일을 해냈어요. 여러분은 여행을 가고 손주들과 놀고 친구들과 등산하는 꿈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체중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비법이 쪼그려 앉거나 잘못된 자세로 바닥에 앉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제가 강조했듯이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하기, 다리 꼬고 앉기 등은 연골, 특히 반월상 연골판과 무릎뼈 뒤쪽 면의 적입니다. 68세의 김하나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채소를 다듬고 집안일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양쪽 무릎은 모두 3단계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을 높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거나 부득이하게 낮게 앉아야 할 때는 작은 발판을 사용하고 항상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노력하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5분간 쪼그려 앉는 편리함이 5년간의 고통과 맞바꿀 가치가 있을까요? 이 습관을 바꾸십시오. 비법 3. 무릎 관절의 호위무사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무릎 통증 문제의 약 80%는 허벅지 근육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묻습니다. 선생님, 1년에서 2년 전보다 허벅지가 가늘어졌다고 느끼시나요? 대부분 네, 선생님, 확실히 느껴져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충격이 관절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1.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체어 스쿼트. 튼튼한 의자에 앉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천천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며 똑바로 일어섭니다. 천천히 움직임을 조절하며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10회에서 15회씩 2세트에서 3세트 반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 2. 누워서 다리 곧게 들기,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침대나 매트에 똑바로 누워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다른 쪽 다리는 곧게 펴고 발끝이 천장을 향하도록 천천히 약 30도에서 45도 또는 구부린 다리의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5초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각 다리마다 10회에서 15회씩 2세트에서 3세트 반복합니다. 운동 3.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기기, 햄스트링 컬 서서 또는 엎드려서, 서서, 똑바로 서서 의자나 벽에 손을 짚습니다. 천천히 한쪽 다리를 뒤로 구부려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합니다. 2초에서 3초간 유지합니다. 내립니다. 엎드려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구부려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각 다리마다 10회에서 15회씩 2세트에서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 근육에 매우 좋습니다. 운동 4. 발 뒤꿈치 들기, 카프 레이즈. 똑바로 서서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의자를 짚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 발가락에 체중을 싣습니다. 1초에서 2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15회에서 20회씩 2세트에서 3세트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의 윤태호 씨는 3단계 무릎 통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 4가지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지팡이 없이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어요. 선생님.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쉬십시오.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지면 강도를 줄이거나 중단하십시오. 비법 4.
계단을 오르내릴 때 조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몸무게의 5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난간을 잡으십시오.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무릎이 너무 아프면 다음 계단으로 가기 전에 양발을 한 계단에 모으고 내려가십시오.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비법 5. 무릎에 친화적인 신발을 선택하십시오. 신발은 다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밑창이 부드럽고 쿠션이 좋으며 탄력성이 높은 운동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하이힐, 밑창이 딱딱한 신발, 뒷굽이 없는 슬리퍼는 피하십시오. 집에 있을 때도 딱딱한 바닥에서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 뒷굽이 있고 밑창이 푹신한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비법 6. 온찜질, 냉찜질을 올바르게 하십시오. 냉찜질, 아이스팩 관절이 붓고 뜨겁고 빨갛고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외상 후 또는 과도한 운동 후 하루에 여러 번 15분에서 20분간 찜질합니다. 붓기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 핫팩 만성 통증, 관절 뻣뻣함, 붓거나 빨갛지 않을 때 20분에서 30분간 찜질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음이나 뜨거운 팩을 피부에 직접 대지 말고 얇은 수건으로 감싸서 찜질하십시오. 비법 7. 관절 건강을 위한 현명한 영양 섭취. 먹는 것이 곧 몸이 된다. 는 말이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식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른 아침에 뼈들 쬐고 하루 10분에서 15분,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치즈, 짙은 녹색 잎채소,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을 섭취하십시오. 부족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청어, 아마씨, 치아씨, 호두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 콜론 오렌지, 레몬, 구아바, 딸기, 피망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콜라겐 합성에 필요합니다. 비타민 K 콜론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연 콜라겐, 뼈 국물, 사골, 닭 연골 등 은 관절에 좋은 일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관절 연골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윤활 작용을 하고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한해야 할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설탕과 소금이 많은 음식, 가공된 붉은 육류, 알코올 음료 등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법 8.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하거나 TV를 볼 때 앉는 자세, 등받이가 있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으며 무릎이 직각을 이루는 적절한 높이의 의자를 선택하십시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을 피하십시오. 30분에서 6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잠잘 때 자세,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우면 척추를 곧게 유지하고 고관절과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척추에 좋지 않고 관절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자세, 항상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곧게 펴며 허벅지 근육의 힘을 사용하여 물건을 들고 허리를 구부리지 마십시오. 물건을 몸에 가깝게 붙이십시오. 비법 9. 필요할 때 보조기 사용. 때때로 우리는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팡이, 한쪽 무릎이 아프면 아픈 무릎 반대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습니다. 지팡이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의 일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보호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보호대는 보온 효과가 있고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양쪽에 금속 지지대가 있는 보호대는 관절을 더 잘 고정시켜주며 보통 외상 후나 관절이 헐거울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보호대 종류와 사용 기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저는 압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학은 무릎 관절 통증이 완전히 조절되고 개선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82세의 박은혜 할머니는 한때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심한 무릎 통증을 앓았습니다.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특히 체중 감량과 운동을 통해 할머니는 스스로 시장에 가고 자녀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의 미소가 저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였습니다. 작은 교훈 3.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무릎 건강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바로 열쇠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에는 수술 없이도 효과적인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도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라고만 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 걱정을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 25년간 적용해온 가장 효과적인 보존적 치료법들을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알게 되시면 병원에 가셨을 때 더 이상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약물치료, 증상 조절의 동반자.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3가지 주요 약물군을 처방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멜록시캄, 셀레콕시브 등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당부합니다. 선생님, 이 약은 좋지만 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식후에 복용하시고 의사의 지시 없이 장기간 복용하지 마십시오. 위험도가 높은 분들께는 이보호제를 함께 처방합니다. 단순 진통제,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 주로 통증을 줄이며 소염 효과는 적습니다. NSAIDs보다 위장에 안전합니다. 경도에서 중등도의 통증이 있는 분, 위장 문제가 있거나 NSAIDs를 사용할 수 없는 노인분들께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고용량 복용은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 기능 개선제, SSDA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디아세레인 등 보통 관절 영양제라고 불립니다. 일부 사람들에게서 연골 구조를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며 관절 퇴행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라톤처럼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약물군이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 내 주사요법, 관절의 윤활유, 영양분. 이것은 무릎 관절 보존 치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 인공 관절액. 가장 일반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머님, 이 주사는 마치 마른 관절에 윤활유를 치는 것과 같아요.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을 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관절을 윤활시키고 마찰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하고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3회에서 5회 주사합니다. 또는 지속형 제제는 한 번만 주사하기도 합니다. 효과는 개인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67세의 진기명 할머니는 히알루론산 주사 요법 후 기뻐하며 선생님,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훨씬 줄었고 시장 갈 때도 더 가뿐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BRP 플레이리트 리치 플래즈머. 환자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여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추출한 후 다시 관절에 주사합니다. 혈소판에는 다양한 성장인자가 함유되어 있어 조직 복구 과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합니다.
초기에서 중기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힘줄, 인대 손상의 효과가 좋습니다. 몇 주 간격으로 1회에서 3회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 콜라겐 주사. 콜라겐을 관절에 직접 보충하여 연골 구조를 지원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초기 및 중기 단계에 효과적입니다. 프롤로 테라피, 증식 치료. 관절 주변에 약해지거나 손상된 인대, 힘줄 부위에 보통 고농도 포도당, 용액을 주사합니다. 목적은 조절된 가벼운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신체의 자연 치유 과정을 촉진하고 이러한 구조물들을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주사 기법은 높은 정확성을 요구하며 관절각 내부가 아닌 인대, 힘줄의 손상 부위에 정확히 주사해야 합니다. 특별 경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주사. 이것은 매우 강력한 항염증제로 통증을 매우 빠르게 줄여줍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선생님, 이 약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통증을 신속하게 줄여주지만 남용하거나 너무 자주 주사하면 근육 이축, 인대 약화, 그리고 특히 연골을 더 빨리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쓰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해결되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매우 큽니다. 저는 한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통증을 빨리 줄이고 싶어서 다른 곳에서 2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관절 연골은 거의 다 닳아 없어졌고 결국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급성관절염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며 한 관절당연 2회에서 3회를 넘지 않도록 최대한 제한하고 각 주사 간격은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을 둡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기능회복, 근력 강화, 통증과 부기를 줄이고 관절 운동 범위를 개선하며 중요한 것은 무릎 주변 근육의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올바른 운동법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 초음파 치료, 전기 자극 치료, TNS, IF, 레이저 치료, 온열 치료,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하는 운동요법. 저는 항상 물리치료도 약만큼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운동은 특별히 설계되었고 감독하에 이루어지므로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SHOCKWAVTHIPY. 고에너지 음파를 손상 부위에 조사하여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치유 과정을 자극합니다. 특히 힘줄 통증, 슬개건염, 장경인대염, 과 일부 퇴행성 관절염의 효과가 좋습니다. 70세의 이민광 씨는 만성 무릎 통증을 앓고 계셨는데 물리치료와 병행한 5회의 체외 충격파 치료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뻣뻣함이 훨씬 덜해졌고 걷는 것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시하지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술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 징후. 충분한 기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 약물, 주사, 물리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하고 지속적인 통증.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관절 기능 저하, 스스로 걷지 못하거나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 심한 관절 변형, O자형 다리, X자형 다리. 일반적인 수술 종류. 관절경 수술, 부서진 연골 조각 제거,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 절제, 작은 골극 제거. 절골술, 관절축이 틀어진 젊은 환자에게 적용하여 하중 분포를 재조정. 부분 또는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 손상된 관절 연골 부분을 인공관절로 대체. 다른 방법들이 실패했을 때의 최종 해결책. 수술 결정은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 나이, 활동 수준, 기대치를 바탕으로 환자와 전문의 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65세의 최민수 씨는 3단계 엑스레이 영상과 다른 곳에서의 수술 권유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면밀한 평가 후
저희는 히알루론산 주사, 물리치료,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계획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통증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로 즐겁게 재진료를 받으러 오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자신의 자연 무릎 관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교훈사, 현명한 환자가 되십시오. 항상 의사에게 치료 선택지, 각 방법의 이점과 위험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망설여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두 번째 의견을 구하십시오. 주사요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주사를 맞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일반적인 주사제 종류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쪽 병원에서는 그냥 좋은 주사라고만 하고 놔주던데 무슨 주사인지 통 모르겠어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몸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알루론산, 인공관절액, 고급 윤활유, 퇴행으로 인해 감소한 관절의 자연 윤활액을 보충합니다.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며 통증을 완화합니다. 경도에서 중등도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적합합니다. 안전하며 부작용이 적습니다. 주사 부위에 며칠간 약간의 뻐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사는 마치 경첩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의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줄 거예요. 보통 몇 번 맞으면 효과가 나타나고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혈소판 풍부혈장, PRP, 자가치유요법. 혈소판이 성장인자를 방출하여 신체의 자연적인 복구 과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연조직을 재생합니다. 초기 관절염, 힘주렴, 경미한 반월상 연골판 손상. 환자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므로 알레르기나 거부 반응의 위험이 적습니다. 이 방법은 선생님 몸의 자원을 이용하여 치유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효과를 위해 몇 번의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사 후 며칠간 생리적인 염증 반응으로 통증이 약간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좋은 징조입니다. 관절 내 콜라겐, 연골의 건축자재. 콜라겐은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콜라겐 주사는 연골 구조를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원료를 공급합니다. 보통 초기에서 중기 단계에 사용됩니다. 마치 손상된 벽에 시멘트와 벽돌을 보충하는 것과 같아요.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롤로테라피, 증식치료, 기초 다지기. 약해지거나 손상된 힘줄, 인대의 부착 부위에 국소적이고 조절된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해당 부위의 복구 과정을 촉진하고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 관절을 안정시킵니다. 무릎 관절이 헐겁거나 만성적인 힘줄, 인대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사람들, 관절각 내부가 아닌 관절 외부 구조물에 정확히 주사해야 하므로 숙련된 의사가 시술해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무릎이 자주 주저앉거나 삐끗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방법이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를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사 후 며칠간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소방수지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마치 소방대와 같아서 염증을 매우 빠르게 진압합니다. 하지만 매주 소방대를 불러 집에 물을 뿌린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다 망가질 것입니다. 빈도, 한 관절당 연 2회에서 3회를 절대로 넘지 마십시오. 간격, 각 주사 사이에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주사 후 약효가 발휘되고 추가 손상을 피하기 위해 최소 3일에서 7일간 무릎 관절의 격렬한 운동을 제한하십시오. 당뇨병 환자, 스테로이드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혈당을 주에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미 병용 금지, 전문의의 명확한 지시가 없는 한 스테로이드를 다른 종류의 주사제와 동시에 같은 관절에 주사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훈 5. 의사가 주사를 권할 때 용감하게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이것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주사인가요?
주요 효과는 무엇인가요? 부작용은 없나요? 얼마나 자주 맞을 수 있나요?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모든 환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많이 언급되는 줄기세포 치료는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 무릎 관절의 기적일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줄기세포 주사로 관절염이 완치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광고를 많이 봤어요. 이것은 뜨거운 주제이면서 동시에 상반된 정보가 넘쳐나는 분야입니다. 줄기세포란 무엇이며 관절 치료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줄기세포는 스스로 증식하고 몸 안에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세포입니다. 무릎 관절 치료에는 보통 자가 줄기세포, 환자 자신의 복부 지방이나 골수에서 채취 또는 동종 줄기세포, 다른 출처, 재대혈을 사용합니다. 관절에 주사되었을 때 줄기세포는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염증 효과, 기존 연골세포의 증식과 복구를 자극, 성장 인자를 분비하여 관절 내 환경을 개선. 현재 의학계에서는 줄기세포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노인의 손실된 연골을 완전히 재생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주요 목표는 통증 감소, 기능 개선, 퇴행 과정 지연입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기존 주사 요법보다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 줄기세포를 사용할 경우 안전합니다. 거부 반응, 알레르기 위험 적음. 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수술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 비용이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동일하지 않으며 병의 단계, 나이,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받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시술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최적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장 광고에 주의하십시오. 줄기세포를 신격화하여 100% 완치, 관절 20년 젊어짐, 주사 한 방으로 청년처럼 걷게 됨 등을 약속하는 광고가 매우 많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의학은 과학이지 마법이 아닙니다. 어떤 치료법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 같은 광고는 보통 사실이 아닙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의사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들. 제 관절 상태가 이 방법에 정말 적합한가요? 어떤 종류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나요? 자가 또는 동종, 출처는 어디인가요? 줄기세포 채취 및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기관은 허가를 받았나요? 제 경우 예상되는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험이나 부작용은 없나요? 총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험 적용이 되나요? 치료 후 어떤 주의사항과 운동이 필요한가요?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심리적 요인과 만성 통증. 무릎 관절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은 통증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은 통증을 더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가족, 친구 또는 의사와 공유하십시오.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음악 감상, 독서, 명상, 가벼운 요가, 관절 상태에 맞게. 공감과 지원을 얻기 위해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프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작은 교훈 6. 줄기세포는 유망한 방향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며 항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무릎 관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할 시간입니다. 지혜의 샘빛 채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무릎 관절의 경이로운 구조부터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 가정에서의 관리 비법, 병원에서의 첨단 치료법, 다양한 주사 종류,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의 희망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건강한 무릎을 위한 3가지 약속을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약속, 나는 내 무릎 상태를 정확히 알고 기록하겠습니다.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용감하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제 무릎은 몇 단계인가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메모하십시오. 엑스레이 결과와 검사 결과를 보관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두 번째 약속, 나는 오늘부터 매일 무릎 건강을 위해 최소 3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십시오. 관절에 해로운 자세,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를 피하십시오. 체중 1kg에서 2kg 감량을 목표로 하십시오. 과체중인 경우. 물을 충분히 마시고 건강하게 식사하십시오. 3번째 약속, 나는 수술 없이도 건강한 무릎을 가질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공유했듯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통증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80세의 박지은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 양쪽 무릎 모두 4단계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죠. 지난주 박지은 할머니가 제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손주 결혼식에서 춤까지 추셨더라고요. 3년 전에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면 지금쯤 휠체어 타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박지은 할머니처럼 되실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립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를 결정하십시오. 무릎에 맞는 주사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매일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하십시오. 체중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의 샘비 채널과 저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령대별 맞춤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후 함께 만들어 갑시다.